그 합당,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합당과 관련된 미스테리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은 통합은 지론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당내의 소위 그 여러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면서 뭐 절차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의총 과정에서 합당이 무산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후의 과정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송영길 후보가 당대표가 되시면 조국 당과의 합당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청래 대표께서 당원 주권 시대를 말씀하셨으면 네. 충분하게 당원들과 수렴하고 최고위원들, 의원들과의 공감대를 만든 다음에 했어야 된다. 네. 예를 들어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 그때 열린 민주당과 통합을 했잖아요. 네. 그때 최강욱 의원이 대표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때 우상호 의원을 지명해서 예. 그 통합협상 준비위원장을 맡겼어요. 우상호 위원장이 그 지명을 받아가지고 네. 긴밀하게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최고위에 다 보고했어요, 제가. 네.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합당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잡음이 없이 통합이 됐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자기 지금 당대표 연임용으로 이거를 활용한 게 아니냐. 네. 그것도 또 대통령이 주가지수 5천을 넘고 해외 기자회견한 이 시기에 왜 또 하필이면 거기 했는가에 대한 몰랐대요. 5천 될 줄 알았으면 자기가 어떻게 그날 했겠냐. 아니, 어떻게 내가 아냐. 그럼 5천 될 줄을 몰랐다. 네. 네, 불철주야 당청청 원보이스로 이랬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다 그러고요. 저의 생각은 현재 이 통합 반대입니다. 지금 상태 통합될 수가 없다. 예. 일단 우리가 2030 없이 제가 2030 없다라는 예. 슬로건으로 예. 20, 30대가 느끼는 그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가 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예. 저는 오히려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시켜 12설 가진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자격을 얻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정식으로 진보 영역에 자기 목소리를 내리치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오히려 저는 조국 대표가 뒤로 물러나고 이번에 조국혁신당도 뭐 신장식 후보가 나오신다 그러는데 새 대표가 만들어지고 원내대표도 김준영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저는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개인 사당과 팬클럽이라는 그 어떤 그런 시각을 벗어내고 진보 개혁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걸 도와준 다음에 내년 총선 이제 임박해서 어떻게 연대를 할 건지 통합할 것인지는 그때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할 문제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첫 번째 2030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2030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당원 그 세대별 분포를 보면 20대, 30대가 5% 남짓이지 않습니까? 400, 60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그러면 2030 세대가 떠나는 정당이 미래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 2030이 돌아오거나 2030이 이제 좋아하거나 환영하는 이런 정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완전히 전략적 전환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소위 이제 386 세대, 586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이 불공정 뭐 겉으로는 막 정의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이런 위선, 가식 이것에 대해서 이제 2030이 질려 있다. 이 문제를 좀 지적하시는 걸로 들리는데요. 그럼 어떻게 2030이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출마 기자회견 부제가 2030 없이 2030 없다. 즉 2030년 대선 어렵다라는 것을 표시했고요. 저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장보고 프로젝트 10만 명 2030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서 글로벌 코리아의 어떤 프론티어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습니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800만 디아스포라의 2세, 3세 우리 아이들도 청년들도 모국을 방문해서 정말 성장하게 모국을 배우게 하자. 그래서 제2의 이재 같은 그런 인재들이 탄생하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학생들의 지금 기숙사 수용률이 20% 남짓한 대학을 50%까지 올려보자. 그리고 한 5만 호 청년주택 공급을 바로 좀 해보자. 모듈러 주택을 활용해서 해보자라는 것이 저 제안입니다. 그리고 당 내로서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모두를 2030으로 임명해서 2030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당의 일부 예산도 스스로 집행 대상과 이 방법을 결정하도록 위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교육, 해외 연수 활동, 우리 청년 당원들의
대폭 강화시키고 각 대학의 민주당 지부를 다 확보하고 해서 총력으로 2030 조직과 교육 연수 활동을 강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네, 청년 기구를 신설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네. 당내 네. 뭐 2030 특위? 특별위원회. 예. 예, 예. 그러면은 이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2030 당원들을 모집하고 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들에게 적극적인 어떤 임무와 역할을 줘서 정책을 만들고 입법 활동에도 뭐 왜냐하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에도 네. 청년 펠로우십을 새로 네. 만든다고 하거든요. 네. 뭐 청와대도 하는 것이고 건 우리 좋고. 당원으로서는 우리 당원들을 확보하고 젊은 당원 지도자들을 양성을 해내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년 당원부터 시작해야 민주당의 뿌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 교육 연수 훈련을 대폭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 후보님 이런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386이 486, 486이 586, 586이 686, 네. 686이 지금 786, 네. 886까지 하게 생겼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의 세대 교체가 정말 중요하다. 네. 언제까지 386이 이제 젊은 피로 수혈되셨지만 지금은 젊은 피는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님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이건 사실은 좀 일반론적인 네.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당원 조직하고 뭐 이런 그래서 것들 하던 거고. 저는 예. 제2의 김대중을 꿈꾸는 그런 아. 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나이가 드셨고 예. 그랬지만 가장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서태지와 가까이하고 문화를 개방하고 생각은 정말 IT 시대를 도래하는 정말 젊은 혁신적 사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DJ의 젊은 피 수혈론으로 제가 37살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는 거죠. DJ처럼 이렇게 제가 대표가 된다면 젊은 세대를 양성해서 네. 다음 총선에 2030 세대가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라는 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제가 그때 젊은 피 수혈론 때 제가 인터뷰했었잖아요. 인천에 변호사 하실 때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기억 안 안 나.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 인천에 가가지고 변호사 하실 때 젊은 피 수혈 되셔가지고 그때 너무 우리 인터뷰했었어요. 장유선 기자님도 오래되셨네. 저도 좀 오래됐어요. 예. 그때 제가 인터뷰했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